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8K 한상권입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보다가 지쳐서 결국 함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가수 이특 씨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암보다 더 무섭다는 치매.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안전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오늘 취재8K 이슈의 주제는 치매입니다. 네. 사람들 사진인데. 네. 이거 건너목에 있는 거. 응. 이름이 뭐죠, 이거? 이거 이름이 뭐죠? 가물가물 하셔요? 네. 아버님들 혼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치매 가족분들이 오셔서요,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또 정보뿐만 아니라 또 가슴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많이 해소하시면서 Margaret Thatcher ha muerto en 1982. Estuvo en el poder entre 1979 y 1900. During those periods, how he was just dead. You and one of these. Since we know that my father was diagnosed shortly after leaving office, it's a virtual certainty that he had Alzheimer's while he was in office. 밤에 잠을 안 잘 때는 집안을 계속 헤매고 다녀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더 커져만 가는 치매의 고통. 박석호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최근 들어서 이특 씨 가정의 비극을 지켜보면 치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 내지는 대비책 여전히 미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특 씨 가족의 경우 부친께서 소문난 효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조모가 치매를 앓고 또 지난해부터는 조부도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가정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부친의 사업 실패까지 겹쳤고요. 또 이특 씨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렇듯 대부분의 치매 환자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립무원 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그 현실을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물 났네. 노래 들어요. 오늘 노래 공부 시작합시다. 예.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음악을 들려줍니다. 올해 87인 이영태 할아버지.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봐온 지 17년째입니다. 음식을 먹이고 운동을 시키고 양치질도 해줍니다. 영양실조를 막고 소화가 잘 되라고 온갖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음식도 손수 준비합니다. 이 씨의 하루는 병간호로 시작해 병간호로 끝납니다. 이 장기 이렇게 간병한다는 것은 본인도 어렵지만 간병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올 것 같은데요. 어려움은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씨가 정년퇴임으로 교단을 떠난 지 5년 만인 지난 1998년 아내의 치매가 시작됐습니다. 설상가상 10년 전엔 아내에게 뇌졸중까지 왔습니다. 하루 24시간 아내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씨는 아내의 치매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게 1000권이 넘습니다. 병세가 어떤지, 얼마나 먹었는지 등 세세한 것 하나하나 모두 기록해놨습니다. 지금 맹장 수술을 했는데 오늘까지 5년 187일이 되었다. 폐렴을 치료를 했는데 4년 364일. 내일이면은 5년이 되죠. 오전 4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아내를 돌봐주지만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이 씨의 몫입니다. 감동은 되고 참 누구도 못할 것 같지만
아마도 누구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죠. 아내와 함께 치매와 싸우면서부터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의 개인 생활은 말 그대로 언감생심입니다. 이 씨 부부는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로서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제 것입니다. 지가 참 수입은 그 수입 내에서 엄마 잘하는구나. 아이고 잘하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김모 씨. 김 씨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온 건 약 15년 전입니다. 사용하는 물건들 많이 옮겨놓고 백 뒤지고 그다음에 뭐 자기 소지품들 딴 데 갖다 놓고 없어졌다고 누가 그랬냐고 의심하고. 어머니의 치매, 자식이 짊어질 책임이라 여겨왔지만 한편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내가 너무 지금 이 오랜 시간을 거의 20년, 25년을 모시다 보니까 잠깐 우울증도 제가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꿀꿀꿀. 김 씨는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자식의 도리로 평생 어머니를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양원에 갔는데 그 환자들, 그 요양원 내 계신 환자들 얼굴에 표정이 없더라고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너무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치매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수기 내용입니다. 언니랑 마트에 갈 때면 열에 서너 번은 가방에 맞아야 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안 사는 경우에 그랬다. 때리기도 하고 우유를 내던지거나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기도 했다. 괴로워하다가 방문한 응급실에서 남편은 간호사들에게 침을 뱉고 링거줄을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의료진들도 손발을 침대에 묶어놓을 정도였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릴 때 옷을 안 벗으려 해서 전쟁을 치른다. 실례를 했을 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저항하신다. 지난해 5월 노부부가 탄 승용차가 저수지로 돌진했습니다. 87 남편이 치매를 앓던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은 겁니다. 8월에는 치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매 가정에서 일어난 자살과 살인 사건이 지난 한 해 알려진 것만 10건이 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통계청 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한 61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 가운데 국립중앙치매센터 현재 집계를 보면 전국의 치매 환자 수가 58만 6천여 명이거든요. 그래서 약 9%, 즉 노인 11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 치매 환자가 84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인 10명 가운데 1명, 10%가 치매를 앓게 되고요.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늘어서 노인 인구의 15%, 즉 7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일 것이다. 이게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통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인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령사회의 그림자라 불리는 이 치매,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형 치매, 또 혈관성 치매로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 이 뇌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전체 치매의 6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그 독성 물질이 왜 생기는지는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미세한 뇌혈관이 막혀서 이 뇌세포가 죽는 질환입니다. 이 마비 등의 뇌졸중 증상은 없지만 일종의 뇌혈관 질환인 셈이죠.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3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10%는 기타성 치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혈관성 치매는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뇌혈관 질환이니까 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조절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평소 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병이 발병을 한다고 해도 인지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50대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65세에 치매 걸릴 위험이 3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시를 외우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노력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에 한번 걸리고 나면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치료법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완치의 개념은 없습니다. 네. 다만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치매 진행을 늦출 수가 있으면 치매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간병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네. 또 치매는 여러 가지 기억력 장애뿐만 아니라 행동 증상 등의 과격해지는 등의 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병들처럼 그렇다면 이제 초기에 이 증상을 알아볼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흔히 건망증이 있으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 치매와 건망증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바로 기억을 해낼 수가 있죠.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기억력 장애입니다. 네. 이전 기억은 살아있지만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 입력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이죠. 이 밖에 물건의 이름을 잘 대지 못해서 이것저것이란 대명사를 쓰기도 하고요. 평소 잘 하던 계산을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억력 장애가 생긴다면 지체하지 않고 검사를 받아서 치매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걸까요?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어머님께 맞는 인지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드렸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치매 가족 모임이었다. 나 혼자 이런 멍해를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나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휴식을 조금씩 줄 수가 있었다. 작은데 다시 시작. 브라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치매 노인들의 음악 교실. 흥겨운 가락에 몸을 씻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소고를 두드리다 보면 자연히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사각형에 보라색을 붙여주세요. 무슨 색이에요, 혹시? 보라색. 음악은 물론 미술과 작업 치료 등 다양한 인지 훈련과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의의 진단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서울의 한 치매 지원센터 모습입니다. 지역의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밀착해서 치료하는 한편 치매 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오면은 자기와 똑같은 입장을 가진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을 이제 만나고 또 그런 가족 치료 프로그램들에서는 그런 같이 또 그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조언도 되고 격려도 되고 할 수 있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에 치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벗어나면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주야간 돌봄센터 등 보조시설 역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 치매 환자 비율도 높은 농어촌과 산간벽지는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치매 정책의 도농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시골은 그러한 인프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 계신 환자들이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치매 관련 어떤 서비스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2008년 치매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검진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등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10분 중에 6분, 그러니까 한 50% 정도 치매 검진율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수준입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도 좀 더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이제 농촌 지역도 진단율을 좀 더 지금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치매 환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절실한 지원은 바로 요양보호사 파견입니다. 하지만 하루 4시간으로 시간이 제한된 데다 치료나 전문 프로그램보다는 단순 간병 위주입니다. 이마저도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3분의 1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지원이 독자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 특별 등급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지원 범위 밖에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가정에서 보살피기 어려워진 치매 환자는 대부분 요양원이라 불리는 사설 노인요양시설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파란 멍이 들고 피부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같은 방을 쓰던 80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치매 환자 특성상 24시간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세계적인 의료 지원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부족합니다. 일부 요양병원에 이제 치매 환자인데 좀 입소해도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전문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데를 알아보시라. 치매 환자 간호나 보호를 넘어선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환자가 심해지는 걸 막거나 생겨나는 환자의 수를 막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는 지금 전혀 어떤 정책이 없어요. 지금 있는 정책 그대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환자 보호자를 얼마나 도와주느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병.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시스템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네. 박 기자,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라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인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의 6.55%, 전체 소득 중에 한 0.5%를 장기 요양 보험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을 재원으로 해서 이 요양 복지사를 집으로 부르거나 또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입소할 때 그 비용의 85%와 80%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특 씨 가정의 경우 이 조모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조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받으려면 거동이 불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치매의 경우 몸은 건강해서 거동에 문제가 없는데 인지 능력이 나쁜 환자가 많고 이런 경우 가족들은 더 힘든데 지원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네. 통계를 보면 이 지난해 장기 요양급여 혜택을 본 치매 환자가 17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 58만 명 정도니까 그중에 3분의 2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셈이죠. 예. 때문에 정부가 이 치매 환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인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때문에 이 장기 요양보험 요율을 좀 높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치매 노인의 문제는 사실은 고령화하고 소득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고령화니까 대상자가 이제 워낙 늘고 그 다음에 양극화는 소득 경제 상황 안 좋고 소득 어려운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 본인 부담도 못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고려해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내주면 그나마 그런 문제들이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태로 안 가고 치매 노인이나 가족들이 그래도 좀 숨쉬고 살 수 있으니까. 박석호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